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열대 우림기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선생님 뒤에 티셔츠에 야자수 보이죠? 맞죠? 자, 요거 잘하는 기후가 요겁니다. 자, 열대 우림기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기후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자, 우리 열대 우림기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대 기후를 3개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거기서 열대 우림기후는 연중 다습한 열대 기후를 열대 우림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에 대해서 선생님 판서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 교재 22쪽을 보시면 요 지도가 있고 아래에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한 특징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보시면 되고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칠판에 쓰는 내용들을 좀 필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기후를 3가지 항목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기후의 특징이 뭐냐? 기온 강수적인 특징.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기후가 어디에 있냐? 분포 지역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 기후에 나타나는 인간 생활 모습이나 식생 토양의 특징, 기타 특징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거예요. 특징, 분포, 그다음에 기타 특징. 자, 3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 우림 기후는 어디에 분포한다고 했냐면 자,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분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은 자,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이니까 1년 내내 덥죠. 기온적인 측면은 연중 덥다. 연중 고온. 최하나 18도 이상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연교차가 매우 작고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다 하는 건 사바나 기후나 열대 몬순 기후나 열대 우림 기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년 내내 덥다. 더 중요한 건 강수 특징이잖아. 나머지랑 다른 게.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 연중 다습한 게 다른 점이죠, 맞죠? 그래서 연중 다습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 1년 내내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도수렴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내내 계속 비가 오더라. 그러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내리는 비는 적도 수렴대 때문에 내리는 비잖아. 이런 비가 이거죠. 적도가 가장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서 비가 내리는 거죠.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해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두자로 스코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의 강수의 특징은 매일매일 자, 스콜이 내린다. 이 스콜을 강수 유형으로 따지면 자, 대류성 강수라고 하죠. 그럼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 하루 종일 비 오는 게 아니죠. 해 뜨고 오전까지는 비가 안 오다가 지표면에 가열된 공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오후 한 2시, 3시부터 갑자기 한두 시간 우르륵 캉캉 스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의 어떤 강수의 특징은 스콜이고 이 스콜은 보통 오후 잠깐 내리는 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연중 다습하다는 기준이 뭐라 그랬지? 최소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연중 다습하다는 기준은 최소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자, 아무리 비가 적게 오더라도 한 달 강수량 60mm는 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년 내내 계속 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중 다습하고 우기만 12달이고 가장 적은 달의 강수량도 60mm가 넘어야 된다. 자, 요게 열대 우림 기후의 강수 특징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열대 우림 기후의 분포를 한번 볼게. 분포는 여기다가 쓸게. 자, 열대 우림 기후는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 근처에 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나타난다? 자, 적도 통과 지점. 단 해발 고도가 높은 데는 열대 우림 기후가 안 나타나겠죠. 거긴 시원할 거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점만 좀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지도를 통해서 자, 열대 우림 기후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열대 기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적도에다가 줄을 긋고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 적도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열대 우림 기후로 우리가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도가 지금 여기 있으니 적도를 따라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 자, 적도 이렇게 보이죠? 크게 보면 3지역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아프리카의 적도 통과하는 지점이 지금 여기죠. 자, 여기가 아프리카, 선생님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데 있죠. 이렇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꺾이는 만이 기니만이야. 그래서 기니만에서부터 여기 안쪽까지. 요렇게가 지금 열대 우림 기후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고 여기를 우리가 콩고 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기니만에서 콩고 분지까지. 밑에 한번 써볼게. 자, 분포 지역은 첫 번째가 어디다? 자, 기니만에서 아프리카 기니만에서 콩고 분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남아시아에 오면 여기 적도 통과하는 지점에 섬이 많은 나라가 있어. 자, 이 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바로 위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여기 딱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적도 통과하는 지점이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곳이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으면 영토가 그래도 조금 더 넓으니 일본은 사바나 기후나 몬순 기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도 통과하는 지점을 주로 찍을 거니 우리가 열대 우림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쪽으로 갈게. 남미의 아마존 분지 쪽. 여기가 또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아마존 분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남미에 여기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은 열대 우림 기후가 지금 아닙니다. 여기는 아예 열대 기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데스 산맥이 통과하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적도의 남아메리카 서쪽에 열대 기후로 표시가 안 돼 있는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찍히면, 에콰도르 같은 나라거든. 이런 데 찍히면 열대 우림으로 푸시면 안 되고 고산 기후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동아프리카 쪽은 대부분 또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요. 적도가 통과하는 케냐 같은 데도. 그래서 요 두 군데만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적도 통과하는 지점은 거의 다 열대 우림 기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적도에 가까운 곳을 우리는 뭐로 푼다? 열대 우림 기후로 푼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분포 지역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특징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 자, 기타 특징은 식생의 특징, 토양의 특징, 농업의 특징, 인간의 의식주 생활 모습,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후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 지역에 나무 자라는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엄청나게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지, 열대림이. 그 열대림이 우거진 걸 우리가 열대우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열대우림 같으면 나무 수종이 상록화렵수고요. 상록화렵수. 상록화렵수는 ip이 넓은데 1년 내내 푸르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가면 키가 큰 나무는 막 60m, 70m까지, 그 다음에 키 작은 풀까지 막 자라잖아. 나무 크기가 막 천차만별이야.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층 구조의 상록화렵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식생 밀도가 대단히 높고요. 두 번째, 이 지역의 토양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역의 토양 이름 우리가 라테라이트라고 합니다. 라이트 토양. 자, 요거 하나 적어 두시고, 이게 열대기후에 나타나는 붉은색 토양이에요. 라테라이트 토양의 특징은 붉은색이다. 자, 왜 붉은색이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토양 속에 있는 철분이 빗물에 의해서 녹슬기 때문에 그래요. 빗물에 의해서 철분이 녹슬기 때문에 좀 흙이 빨개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좀 척박한 토양이야.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토양 속에 영양분이 되는 성분들이 다 씻겨내려져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굉장히 척박한 붉은색의 토양, 라테라이트 토양이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식생 특징은 열대우림, 토양은 라테라이트. 우리 인간들이 여기서 농사를 전통적으로 지었을 건데 농사 짓기가 굉장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양이 쓰레기야, 맞죠? 토양이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고요. 우리가 밭 같은 걸 만들려면 그래도 농작물을 심었을 때 햇빛은 비춰야 되잖아. 근데 상록화렵수가 너무 다층 구조 이루고 있다 보니 밀림이 너무 빽빽하게 우거져 있다 보니까 밭에 햇빛이 안 비칠 수가 있어. 그게 농부 입장에서 연락 빡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를 불을 태워서 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밭을 만드는 농업을 우리가 화전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이제 화전농업인데, 화전농업하면 좋은 게 싹 불태워서 이제 밭에 햇빛 비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이게 좋은 점인데,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불태운 나무채를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척박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전농업을 한 자리에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하게 되면 토양의 지력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차피 영양분이 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적인 이 지역 원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른 동네 가서 또 불 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화전농업을 한 군데서만 하지 않고 2, 3년 주기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말을 붙입니다. 이동식 화전농업. 됐죠? 이 지역의 전통적인 농사는 무슨 농사? 이동식 화전농업을 했다. 그래서 이 이동식 화전농업에서 주로 했던 작물이 카사바예요. 카사바나 얌 같은 작물을 재배했다. 그래서 카사바가 거의 열대의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동식 화전농업을 했다. 농업 방식 하나를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농업 방식 하나를 더 쓸 건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여기. 자, 그런데 이 플랜테이션 농업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이 아니고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열대기후 지역에 침입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농업 방식입니다. 주로 이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농사를 뭘 했냐면 카카오를 했어.
카카오는 열대 우림 기후가 아니면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데 적도 근처에 가봐서 이제 카카오를 이렇게 발효해서 먹어봤더니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카카오 그 씨앗을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심어봤더니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 따뜻한 열대 기후 지역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대농장을 만들자. 그리고 카카오를 대량 생산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플랜테이션 농업이란 건 이제 세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카카오라는 작물이 열대 기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후 환경이 필요한 거야. 열대의 기후 환경. 여기다가 써볼게. 자, 플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대의 기후 환경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이 카카오를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지? 유럽 열강들이죠. 선진국들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현지에 가서 대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서 대농장을 만들고요. 자, 그런데 카카오를 그러면 쥐들이 따면 되잖아. 근데 쥐들은 안 따고 있잖아. 현지에 있는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들 잡아가지고 카카오 따는 거 시키는 거야. 그럼 노동력은 누가 하는 거야? 현지 원주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의 노동력. 요 세 개가 결합되어서 열대의 상품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업을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식민지 시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진행을 했고요. 대표적인 작물은 뭐가 있다? 카카오가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지역의 전통가옥 구조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집을 지면에서 지면이 여기 있으면 집을 지면에서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왜 집을 지면에서 이렇게 띄었겠어? 땅의 열기나 습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지. 집을 지면에서 띄어서 짓는 일종의 고상식 가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상식 가옥이 나타납니다. 고상식 가옥의 특징은 땅에서부터 습기나 열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벌레 같은 것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집을 지면에서 띄웠고요. 그리고 지붕 경사가 굉장히 급해. 지붕 경사가 급한 건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빨리 쉽게 내려가려고 지붕 경사를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5초간 필기 타임. 자, 잠깐 정지해 놓고 딱 써. 자, 5, 4, 3, 2, 1. 짠! 열대우림 기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공부했고요. 자, 그럼 우리 자료를 좀 볼게요. 그래프부터 먼저 볼게. 자, 여기 콩고 분지에 위치한 키산간이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도시인데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여기 18도가 다 넘어가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열대 기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계속 비가 오죠. 가장 비가 적게 오는 1월 달에도 강수량이 60mm가 넘게 비가 계속 오죠. 그러면 열대 우림 기후가 맞는 겁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런 경관이 우리 열대 우림 경관. 열대 우림 기후는 다층 구조의 상로 화력수가 있다 하는 거 우리 잘 아실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의 우붓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그네 타시는 분 있죠. 저희 집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갔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집에 계신 분이 요거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대 우림 키 큰 나무에 그네 달고 이렇게 있잖아. 하는 발리 스윙이라고 있어. 자, 요것도 제가 신나게 밀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안 탔고요. 계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진만 열심히 찍어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계신 분만 보지 마시고 요 전체적인 열대우림 경관 한번 보시라는 거야. 자, 요런 게 이제 고상가옥입니다. 자, 집을 지면에서 띄어서 짓는다. 그리고 지붕 경사는 급하다 하는 거고요. 자, 요런 토양이 지금 라테라이트 토양입니다. 굉장히 지금 빨갛죠, 맞죠? 그리고 이동식 화전농업 어떻게 한다? 불태워서 농사 짓는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교재 24쪽에 그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작물이 이제 카사바입니다. 생긴 건 거의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맛은 감자 맛 비슷해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카사바 칩이라는 걸 편의점에 팔아요. 그래서 요즘 저기 세계 과자점 이런 데 가도 맛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사 먹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열대 우림의 맛이야. 뭐 이러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바나 기후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